예, 오늘은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예, 오늘 눈이 많이 왔습니다. 어제도 눈이 많이 왔고, 이렇게 눈이 오면은 1960년대 초반 중반 시절에 어린 시절 스케이트,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그 스케이트 나무로 만들어서 철사줄을 뒤에 밑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짧은 지팡이 같은 거 가지고, 예, 이래 겨울이 되면은 이제 눈에 물을 넣고 혹은 내가 강가에 가가지고 스케이트 타던 그 시절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눈이 오면은, 눈이 많이 쌓이고 나면은 오히려 이제 바깥 날씨가 따뜻하지요. 지금 이제 서울에는 눈이 많이 쌓여 있는데, 생각보다도 이제 바람이 불지 않고 하니까 실내는 좀 따스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눈이 오는 이런 날에는 사실은 그 백석의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백석이라고 잘 아시죠? 북한이 이제 고향이잖아. 김소월이가 태어났던 그곳에서 이제 정주지, 정주. 태생인데, 거기 가서 죽었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다가. 북한에서는 실제 일제강점기처럼 문학활동을 잘 하지 못하고, 물론 처음에는 이제 문학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못 쓰다가 이제 아동문학을 좀 하고, 러시아 문학 작품도 이제 북한에 가서 많이 했죠. 그 조만식의 그 비서로 있었습니다. 해방정부 때는, 1945년과 48년 때는. 그런 백석의 시를 뭐 읽거나 생각을 하면서, 소주 한 잔, 막걸리도 좋고 따스하게 데워서 이렇게 정종 뭐 이런 것도 좋고 하여튼 한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과연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래, 철학이란 보통 뭐 이렇게 형이상학이 있고, 철학에 이제 서양 학문의 그 분류가 있어요. 형이상학은 무언가 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뭔가 원리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그 형이상학 분야가 있고, 인식론, 인간의 어떤 인식, 그 지식의 어떤 인식의 그 발달 과정, 인식의 과연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인식론이고, 또 뭐 논리학이 있습니다. 논리구조, 인간의식의 그 논리구조, 논리학이 있고, 윤리학. 결국에 철학이 궁극적으로 구원하는 것은 이제 윤리학이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자연, 그 생태윤리학 이런 식으로 윤리학이 있고, 뭐 가치론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이제 인간적으로 뭐 가치 청이가 다르잖아. 생태적 가치, 인간적 가치, 우주적 가치, 가치학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분야로 또 나눌 수도 있고, 뭐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뭐 인도 철학, 뭐 중국 철학, 각 나라 독일 철학, 프랑스 철학, 미국 철학, 한국 철학, 조선 철학. 우리 한국 철학, 조선 철학에도 뭐 고대 철학, 중세 철학, 또 뭐 현대 철학에서도 뭐 남한에서 발달했던 철학, 북한에서 있었던 그 주체 철학이라든가 주체 사상 이런 것들 각 나라별로 또 시기별로도 이렇게 다룰 수가 있는데, 오늘은 중국 철학을 중국 사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중국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철학을 공부하려면 일단 중국 철학을 좀 알아야 돼. 왜냐하면 큰 동양 사상의 이제 큰 대강이 중국이나 뭐 인도 철학이라 할 수 있는데, 중국 철학 속에서 우리가 동북아 철학, 또 우리 아시아적인 우리 조선의 특질도 있지만은, 일단 중국 철학을 알면은 우리 한국 철학도 알기가 쉽다. 그래서 이제 중국 철학은 보통 어떻게 분류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모든 사물이 마찬가지지만은 항상 반자도주의 액션이 있으면 리액션이 있어. 어떤 관념주의지 철학이 성하면은 거기에 대한 또 비판적인 철학이 나오고, 실질을 숭상하는 그런 현실 구사적인 철학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모든 사물의 발전 원리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중국 철학은 보통 이제 중국 사상을 이렇게 나눌 때, 1910년부터 11년부터는 이제 중국의 현대 철학이라 하고, 그 막스 레닌주의가 들어와서 모택동 사상이 생기는 거잖아. 그 이전에는 이제 백가쟁명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550년 뭐 공자 시대 때부터, 저 인도로 얘기하면은 인도 붓다, 소크라테스, 서구 철학에서는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이렇게 백가쟁명 시기가 이제 기원전 550년부터 이제 기원전 한 110년까지 한 400년 이상
이걸 백가쟁명. 그러니까 백가라는 것은 스쿨이야. 수많은 학파들. 노자, 맹자, 노자, 장자, 뭐 이런 그 수많은 학파들, 뭐 소설가, 소설가는 이제 가담 항섬을 요새 흔히 소설가 노블리스트, 뭐 라이트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학파였죠. 가담 항서를 채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해주는 그게 소설가고. 자, 그러고 이제 백가쟁명 시기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는 이제 문헌 경학 시대, 문자를 중요시하는 시대. 왜냐하면 이제 백가쟁명 시기에 그 책들을 이제 뭐 진시황이 분석행위를 했잖아. 책을 다 태워버리는 거야. 쓸데없는. 논쟁이 너무 많으면은 나라가 어지러워지잖아. 너무나 많으면은 전부 다 잘났다고 이렇게 뭐 손을 흔들고 나와서 내 똥자루 빌단 말이야. 내 똥이 굵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분석행위를 해서 그러니까 남아있는 책이 얼마 없는 거야. 남아있는 책이 얼마 없다 보니까는 아주 적게 남은 책 가지고 이제 문헌을 이 원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던 어떤 그 문헌 경학 시대, 이거를 경학 시대라고 그러는데 자구자구의 이제 해석에 집중하던 경학 시대가 이제 기원 110년부터 이제 기원 220년까지 그 이제 300년 동안 또 경학 시대가 되었었고, 그러면 경학 시대에 대한 반발로서 이제 또 반발로서 뭐가 노장 불교의 어떤 불교라기보다도 이제 중국 사람들의 중국인들의 어떤 습속이라든가 자연 환경을 반영해서 나오는 게 중국 고유의 이제 노장 사상이라든가 그리고 현학 시대가 오는 거야. 노장학이 이거 이제 노장 시가 이제 현학 줄을 금을 현자에서 현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기원 후 220년부터 한 400년 정도까지 한 200년 정도는 이제 현학의 시대, 이전 남북조 시대니까. 그리고 이제 북인도에서 노장의 시대를 거쳐서 이 현학 시대를 거쳐서 이제 불교가 이제 한 400년 부터 405년부터 쭉 들어오는데, 물론 그 이전부터 이제 불교가 북인도를 통해서 인도에서는 오히려 그 북인도에서 생긴 그 불교가 이제 인도에서는 망하고 이쪽으로 중국 쪽으로 넘어오는 거지. 대성불교, 소성불교는 또 동남아 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그 불교 주류 시대가 되는데, 불교 주류 시대가 이제 기원 한 400년, 405년부터 시작해서 그건 또 400년간 819년 수당 시대 때까지 불교 주류 시대가 되고, 이런 그 불교 주류의 시대에 대한 반발로서 나타난 것이 이제 신유학이야. 신유학은 원래 그 백가쟁명 시절의 어떤 공자를 원시유학, 원유학이라고 하는데 그 유학과 다른 것으로서 기존에 있던 중국 사상인 그 노장 사상과 그리고 그 북인도에서 들어온 불교 사상의 어떤 철학적인 바탕 위에서 유학을, 인간관계론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재해석해내고 우주론이 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자연론이나 이런 그 철학적 기반이 관념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신유학 혹은 그것은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신유학 시절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 한 820년부터 한 800년 동안 가장 길지 1644년까지 근대 중국 시기로 넘어지기 전까지 그 400년을 이제 이런 관념적인 신유학이 중국을 사상계를 지배를 하는데, 우리 그 조선에서는 구한말까지 그 유학적 전통이 관념적 유학적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완전 식민지가 되고 중국은 최소한 뭐 반식민지 정도가 되고 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건 내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신유학이라는 것이 끼친 그 피해도 적지 않다는 거. 관념주의적인 신유학에 끼친 피해가 특히 우리 조선에서는 공담으로 이제 쓸데없는 이제 그 논쟁으로 떨어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신유학 외에는 다른 것을 전부 다 이단으로 취급하니까 이제 사상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서양의 근대 학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용군이 이제 세국정책까지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런데 이제 중국은 또 달리 그 서양하고 또 가깝잖아. 바닷길도 좀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은 이제 성리학 시대를 극복하는 거야. 역시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리액션으로서 나오는 게 이제 실학이라고, 고정학이라는 것. 왜냐하면 신유학의 공리공단 관념성을 이제 배척하면서 나온 것이 이제 1645년 17세기 중반부터 이제 1911년까지 이게 이제 중국의 큰 백가쟁명, 문헌 경학 시대, 그리고 노장 현학 시대, 불교 시대, 불교 철학 시대, 신유학 시대,
그리고 실정 보정학 시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백가정령 시대에 그 제자 백가락 하면은 유가가 있고 도가가 있고 묵가가 있지. 묵가가 있고 이제 법가가 있고 상한비자 명가가 있고 이제 음양가가 있고 종행가가 있고, 종행가는 이제 정치적으로 합종연행하자 천하 통일하기 위해서 이게 종행가고, 자 병가가 있고 뭐 손자 뭐 병법 있잖아. 그리고 작가가 있고 농가가 있고 소설가가 있어. 이 소설가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 가담 항서를 파는 것들 이런 것을 하고, 백가정명 시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원전 550년부터 그 이후에 이제 400년 동안 기원전 한 110년 동안 지속되는 것이 이제 그런데 이제 주나라 그 봉건 체제가 이제 무너지면서 진시황하고 또 한무제가 이제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이제 전제 군주 체제를 확립하는 시기가 이제 사실은 백가정명 시기라고. 이 시기에는 이제 수많은 학파들, 뭐 공자학파, 도가학파, 음양가학파, 묵가학파. 묵가는 이제 묵공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뭐 영화로도 나왔지. 춘추전국 시대에 이 사람들. 그리고 이제 법가, 명가, 뭐 종행가, 농가, 병가, 소설가, 뭐 잡가 이런 여러 그 학파들이 이제 발생해서 이제 활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이 사상가들이 당시 이제 군주들을 만나가지고 부강경, 뭐 회맹정벌, 뭐 이런 정치적 요구에 부응하거나 이제 자기 유파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군주들, 왕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활동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보통 11개의 유파를 대표적인 11개의 유파인데 이걸 제자백가라고, 또 이 유파들이 이제 서로 자신의 사상 철학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 시대적 그런 현상은 이제 백가정명 시대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 이런 그 11개 유파들은 구별은 이제 한서 예문지의 저자가 이제 당시 그 중앙정부 서고에 보관 중이던 서적을 분류하기 위해서 만든 임의의 구별이지, 이것이 꼭 그 엄격한 사상적인 분류는 이제 아니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유가, 도가, 묵가, 음양가, 명가, 법가 이 6개인데 이 6개 학파는 이제 중국 민족의 독창적인 지혜를 이제 보여주는데 이들 중국 철학의 터전을 마련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공자가 이제 기원전 551년 태어났던 이 공자와 그 제자가 되는 이제 맹자를 중심으로 한 그 유가와 또 노자와 장자를 중심으로 한 도가와 그 묵자를 중심으로 한 묵가가 이제 서로 다른 특징을 이제 나타내면서, 도가는 이제 저번에 얘기했듯이 무의자연은 이제 천도사상과 유약경화, 부드럽고 뭔가 이제 약해 보이면서 그리고 자신을 겸손하게 살면서 무의하면서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최대한 인간의 그 자유를 추구하는 소요, 유유자적하는 그런 인생관을, 예술적 인생관, 자연과 우주의 그 자기 삶을 그 합치시키는 좌탈인망이라고 그러지, 무라일체 경지에 가는 이런 인생관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살아서는 이제 관직에 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는 유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물러나서나 혹은 그 조직 집단에서 배제되어 버리면은 이제 도가적 세상으로 달간의 경지, 소요 세상으로 이제 가는 것이 우리 그 동양 사상, 조선도 중국 사람들의 이제 한 평생의 인생 행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유가는 이제 다 알다시피 인의애지신이나 이제 인간세를 중요시하는 인도주의적이고, 어떤 합리적인 인생관을 이제 어디까지나 얘기는 합리적인 인생관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현세적인 인생관이죠. 또 묵가라는 것은 이제 천지나 이제 어떤 귀신적인 종교관념도 사실은 중국 사상에는 귀신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데, 여기 묵가는 사실은 그 예수교처럼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집단을 그 공장, 그 노동자, 일테면 그 기술을 그 기술적인 테크놀로지적인 어떤 뭐 성을 축조하거나 성을 부수거나 이런 거 공법, 요새로 얘기하면 공학자라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그 집단이란 말이야. 요새로 얘기하면 십장들이 거느리고 다니는 수많은 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고, 이거는 이제 널리 세상을, 사람을 생각하는 그 교매 사상이라든가 이런 또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또 문과는 또 요즘 또 특별하게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백과정명 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는 것이 문헌경학 시대인데, 이거는 기원전 이제 110년도부터 이게 이제 전환이 이제 무제 때부터 후한 말기까지의 시기인데, 백과정명하던 이제 선진 시대의 제자 백과 사상이 한무제 때 이르러 가지고 이제 유학자인 그 동중서가 제안한 정책에 따라서 공자를 이제 높이 따르고 백과를 물리침으로써 이 제자 백과 중에서도 그 중에서 이제 공자를 높여, 왜 공자를 높이겠느냐 말이야. 천하통일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인간의 어떤 상하관계나 질서, 예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이제 공자를 유감하는 존재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학문으로서의 이제 유학은 이게 종교로까지 이제 지위가 되면서 이 유학의 이게 기본이 이제 문물제도, 국가의 문물제도를 정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유학 경제를 이때부터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악, 춘추, 논어 등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학문을 만들어 나갑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이제 유학에 근거한 사람을 이제 계몽시키고 인민들을 그 교화를 목적으로 이제 경학 박사 제도를 두고 유학 경제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교 기관을 두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유학의 그 텍스트가 이게 이제 진시황 때 분수 경유 때문에 흩어져서 상실되거나 혹은 뭐 착간된 것들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유학 박사들이 시급히 이제 해결해야 될 것이 경전의 자구를 교정을 하고 새롭게 해석하고 없어진 것을 집어넣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유학 박사들이 이제 경전들을 망실된 것들을 이제 발휘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시대였어요. 그 결과 이제 전환과 후환 약 400년간 전환 후환을 이 양한 시대라고 그러는데 기원전 200년 정도. 그때 이제 전문 분야에 있어서 근문학파와 고문학파 간에 이제 논쟁이 있지만은 이런 어떤 문헌학이 이제 발달되는 그런 시기가 이래 되는 겁니다. 책이 없다 보니까는 이제 아주 적게 있는 그 지식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같이 이제 논쟁을 하는 이런 시기. 그 뒤에 이제 노장학, 현학의 시대가 되는데, 우리가 노장, 현학이라고 하면 도가철학이잖아. 이게 이제 기원전 220년부터 이제 기원 후 220년부터 약 200년 동안 이제 지속되는데, 그 삼국시대나 이제 이 나라 그 서진을 거쳐서 이제 동진 말기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간에는 이 시기를 이제 위진시대라고 하는데, 한나라 시대에 이제 훈고나 뭐 장구의 유학, 그 참의, 상수, 제2미신에 대한 이런 반동으로서 이제 중요한 여기 이제 철학자가 이제 하한이가 있고 왕필가 있어요. 왕필은 이제 222년에 태어나서 한 23년, 24년, 24살 살다가 죽었는데, 중국에서 아마 그 가장 천재적인 왕필이라고, 왕필의 뭐 노자 해석하는 것도 있고 아주 그 천재적인 사람이고 상수, 각상 등의 이런 노장 사상에 근거한, 그러니까 도가 철학에 근거한 이제 유학 경전의 해석이 나오는 거지. 중국 사상의 지평이 이제 그만큼 유학에서 출발했지만은 노장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유교 경전을 해석하는 거니까 이제 우주론적인 해석이 가능한 이런 것들의 경전의 해석이 나오고, 그게 이제 그 왕필의 노자죽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도덕경과 장자에 대한 새로운 추석 작업이 많이 되는 거야. 추석이 나오면서 이제 노자와 장자는 다시 그 시대의 각광을 받게 되면서 주류적인 인생관과 세계관은 유학적인 것에서 이제 주류 세계관, 이제 귀족들의 그 노장학적인 것으로 바뀌는 거야. 그 노장학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연주의잖아. 내추럴한 자연주의고 무위잖아. 무위고 이제 영정, 뭐 나만이라도 좀 깨끗하게 살자. 저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뭐 살자. 그 소유유, 자적하는 거, 소유유. 그러니까 어떤 제도의 틀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인간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 하는 어떤 현실에 대한 도피지. 도피나 어떤 피세적인 그 인생관, 이런 사상적인 주류로서 이제 그 제도적인 어떤 예속이라든가 명교는 이제 유학인데, 명교를 타파하는 이제 중인칠연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 시대가 이제 한 2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그 이후에 이제 기원 후 40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북인도에서 구마라섭에 의해서 이제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동진 말기부터 이제 남북조 시대, 뭐 수나라, 당나라,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신라, 고구려, 뭐 백제 이런 삼국시대가 되잖아. 삼국시대가 이제 불교가 중요했던 그 시기인데, 서역에서 이제 구마라접이 이제 5, 16구 시대 후진의 이제 이대 황제의 그 영웅, 또 819년에 당헌종이 이제 부처 사리를 영입한 것은 이제 한유가 상소해가지고 불교 배척론을 처음 주장한 해지만은 이때 어쨌든 그 불교가 이제 용성했던 이 시기입니다. 수나라, 당나라 이 시기 때. 그래서 이제 불교가 중국에 이제 들어온 것이 이제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들어왔지만은 구마라섭 때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들어왔지만은 구마라섭 이전에도 뭐 여러 가지 불교 경전이 있지만은 이제 뭐 옛날에 도원이라든가 해원이라든가 이미 그 노장 사상과 불교 사상을 비교하면서 그 노장의 수로로서 이제 불교를 해석합니다. 원래 중국의 전통적인 사상이 노장 사상이잖아. 그러니까 인도에 불교가 들어오니까 불교를 노장의 허와 무로서 불교를 해석하는 것. 이걸 격이불교를 합니다. 중국에는 어떤 사상이 외래 사상이 들어오든 중국의 어떤 사상이 멜팅포, 중국의 사상이 넓기 때문에 그 멜팅포 용광로라 그러죠. 외국에서 마오 시대 때 1911년 이후에 그 중국 공산당이 생기고 나서 막스 레닌주의가 들어와도 마르크스주의가 들어와도 중국 사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중국의 노장 사상으로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순론을 해석을 하고 그래서 신민주주의론이나 뭐 대통령 모순론이 생기게 된 것이고 또 불교도 이미 중국의 400년 이후에 이제 불교가 들어와도 인도에서 불교가 들어와도 이것을 중국의 기존에 있는 노장 사상으로서 불교를 해석하는 거예요. 격이불교, 격이사상.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사상의 그 폭이 그만큼 이제 넓다는 이제 그런 뜻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는 이제 소위 그 수많은 그 종파가 있게 되는데 이런 그 종파들은 이제 나중에 불교를 공부할 때 다시 하겠지만은 뭐 정토종은 보통 이제 뭐 불교에 뭐 여러 종파가 11개 종파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당나라 시대 때 11개 종파가 있다 하면 이 종파는 불교의 수많은 경전 중에서 어떤 경전을 중요시하냐에 따라서 그 종파가 달라집니다. 정토종은 정토삼부경이라는 그 간무량수경이라든가 대무량수경, 아미타경, 그러니까 미래 정토 세계 기독교하고 좀 비슷한 건데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진언만 외우면은 말이야 저 좋은 세상에 간다, 정토 깨끗한 땅에 간다, 이게 정토종이고 뭐 삼론종은 이제 뭐 삼론 중론이라든가 용수의 중론이라든가 중도 사상을 연구하는 것이고 뭐 열반종은 부처가 열반할 때의 그 읊었던 개송 이야기라 하는 거, 대반 열반경 그거를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열반종은 부처가 그 돌아가실 때의 그 열반경 뭐 이런 거, 율종이라는 것은 이제 사분율에 근거한 것들, 뭐 이런 어떤 소위 경전을 중심으로 그러면은 뭐 가장 우리 환경을 기초 경전으로 해가지고 하는 종파는 뭐겠어? 당연히 이제 화엄종파가 되고 화엄종이지. 이런 식으로. 진언종은 뭐야? 진언은 그냥 진언을 대일경이라든가 건강정경을 줄줄줄 외우는 거야. 선종은 뭐야? 문자를 중요시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선종은 아직까지도 문자를 중요시하는, 야, 책 안 읽어도 좋다 하니까 말이야. 얼마나 대중적으로 확장세가 커. 그러니까 조계종도, 우리나라 조계종도 거의 성녀들의 90% 이상이 조계종이잖아. 95% 되지. 그러니까 이게 좋다 하면 책도 안 읽고 얼마나 좋아. 참선만 하면, 자료만 틀고 있으면 되는 거야. 뭐, 분리문자, 교회별전, 뭐, 이런 얘기하니까 이제 그걸 이제 선종이라 하고. 뭐, 그런데 사실은 결국에는 선종이나 교학이나 다 같은 거야. 이렇게, 그, 교학이 없는 선종은, 그것도 사기고, 또 선종 없는 교학은 이것도 이제 그냥 관념으로 빠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런 시대를 지나서 이제 신유학 시기가 이래 옵니다. 성리학 시기인데, 신유학 시기는 이제 그 성리학 시기는 이제 820년부터 가장 길어요, 중국에서. 800년 동안 그 당나라 말기부터 이제 북송 남송 그 원나라 그 몽고가 세웠잖아. 그 원나라를 거쳐서 이제 명나라 말기까지 800년 동안 이제 지속되는데, 이 800년 동안 이제 중국의 이제 관림론이 지배하는 거야. 사실은 중국에 800년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나중에 이제 서양의 그 반식민지가 되는데, 그래도 이제 신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중국의 기존에 있는 노장 사상과 불교 사상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원래의 유학을 재해석하는 것.
원래 유학에다가 중국의 그 철학적인 바탕인 그 노장과 그 불교적 우주론을 해서 좀 더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체계한 것이 이제 신유학 혹은 성리학, 뭐 주자학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 성리학, 이학이라 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 객관 관념론이기 때문에 합리주의 측면이 좀 있어요. 뭔가 태거기가 있단 말이야. 뭔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우주적 그 질서 원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우주적 질서 원리의 그 태거의 원리에 따라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제 수양론을 중요시하는 거야. 성리학에서는 이제 성정리다. 거경공리다. 마음을 순이라게 해서 마음을 오로지 집중해가지고 말이야. 자기 본래 본성을 우주의 원리에, 사물의 이치, 태거의 원리에 따르도록 하는 것. 그리고 경물치지. 그러려면 경물치지해야 되잖아. 사물을 궁구해라. 해야 되는 말이야. 사물의 그 원리, 질서 원리가 뭐냐. 뭔가 이데아적인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이 뭐냐. 그게 사사물물, 그러니까 경물치지 사사물물에 적하여서 이 일을, 이치를, 원리를 이제 궁구해서 그래야지 지식을 명확하게 한 다음 수신제가 치국병천하잖아. 이거.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국에는 수신을 해가지고 뭐 수양을 해서 결국에는 치국평천하, 천하통일까지 나아가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리학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이제 주돈이라든가 장제, 또 정호 정의 형제, 뭐 이런 거 남성 청주학파 주희, 뭐 그리고 696년 나중에 이제 유광학파의 그 696년, 634년 696년 또 명나라 시대 때는 유광학파의 왕양명이 나오는데 왕양명은 또 이제 그 불교적인 그 색채가 좀 있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학적 성리학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은 착하단 말이야.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불교 왜 착하느냐? 불교의 영향이라고.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부처된다 그러잖아. 당신도 불성이 있어. 당신에게 그 열애장이 있어. 불성이. 응? 불성이 있다. 이 성리학도 마찬가지야. 당신에게 좋은 선의 씨앗이. 성리학의 특징은 성선설이거든. 성선설에 근거한 인간정신의 그 내적인 수련을 통해서 그 존천리, 사심을 버리고 인간의 그 욕망을 버리고 천리를 보존한다. 이런 그 욕망을 제거하는 그래서 착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우주심이야. 우주의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런 식이거든. 그런 식이 한 800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이게 너무 고리타분하니까 야, 그 관념직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17세기 중요 1745년경에 이제 그 실학과 고정학이라는 것이 이제 명나라 말기부터 그 명나라가 망하잖아. 청나라. 청나라도 이제 그 중국 한족으로 볼 때는 이제 외세 세력이지. 차라리 청나라는 이제 우리하고 이제 피가 대주신족으로서 피가 이제 비슷한 이제 만주족에서 나라를 빼앗긴 이제 명나라 말기에 그러니까 청나라를 누가 세워서 만주족이잖아. 만주족이 나라를 빼앗긴 이제 명나라 말기에 이제 학문에 대한 반성을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학문의 발전 과정도 보면은 한 국가의 왕조의 그 성장 과정, 소멸 과정과 괴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 말기에 이제 그 선비들 학문에 대한 반성을 시작하면서 만국의 죄를 이 왜 그 명나라가 망했느냐 이 성리학의 그 공론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실사부시로 나아가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경세치용, 이용후생하는 그 실천과 그 행동을 강조하는 철학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 이제 중국의 그 청나라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고연무가 있고 대진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국이 실학 고정학 시기까지 발전하기 위해서 신유학을 또 지나고 또 신유학 이전에는 그 불교 시절에 이전에는 노장 현학이 주를 하는 그 시대는 문헌 경학을 중시하는 시대. 그리고 이제 그 백가정명의 시기. 중국 철학의 이제 특징을 보통 7개로 하면은 백가정명 시기, 문헌 경학 시기, 그리고 노장학 시기, 불교학 시기, 그리고 신유학 성리학 시기, 실학 고정학 시기, 그리고 현대의 그 중국. 그건 이제 마오 모택동 이후에 이제 현실주의적인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사실은 국가자본주의 체제인데 실용주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어떤 그 미신이라든가 그 관념적인 것들을 사실은 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그 인간세에 대한 그 실용주의를 중요시하는가. 중국 사상의 특징은 실용적이다. 입니다. 중국 사상의 특징은 현세적이고 실용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 돈도 잘 벌고, 중국 사람들은 무역도 잘하고, 뭐 그런 현실지향적이다. 중국 사상의 특징은. 이런 거. 그래서 중국 사상에는 신학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자, 이상입니다.